자, 수연산 연구소 수학 따지기 F01 3주차 6번 문제 이어가 봅시다. 6번 문제. 6으로 나누어도 8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3인 두 자릿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찾아보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심화리를 찾아볼까요? 6과 8의 공통된 배수겠죠? 6으로 나눠도 8로 나눠도 6으로 나눠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6의 배수. 8로 나눠서 떨어진다면 8의 배수. 그러면 6과 8의 공통된 배수. 그쵸?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다. 3이 남았으니까 3 큰 수겠죠. 이렇게 6과 8의 공배수보다 3 큰 수를 찾으라는 문제구나. 맞죠? 6과 8의 공배수보다 3 큰 수를 찾아. 그런데 나머지가 3이면서 그 중에서도 몇 자릿수? 두 자릿수여야 해요. 그죠? 두 자릿수. 그리고 또 그중에 가장 작은 수.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6과 8의 공배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지. 그렇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그렇죠? 그래서 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얼마?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2로 나눠지니까 2, 3, 6, 2, 4, 8 해서 몽땅 곱했더니 24네. 그쵸? 그러면은 24의 배수 중에서 찾으면 되겠구나. 그쵸? 그러면 24는 이미 두 자릿수니까 24의 배수 중에 두 자릿수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가장 작은 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24가 후보네. 그쵸? 24 찾았어요. 그거보다 얼마 커야 돼? 3 커야 해. 그런 얘기지. 그래서 너무나 쉽게 쓱 답이 나왔네요. 27이네요. 그죠? 아, 자, 6과 8로 나누어도 6과 8의 공배수 중에서 나머지가 3이야. 그러니까 공배수보다 3 큰 수 중에서 두 자릿수.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7 찾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 바로 이어갑시다. 7번 문제는 5명의 학생 중에 2명을 대표로 뽑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요? 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했던 문제인데 복습이에요, 복습. 지금 5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5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5명의 친구들한테 이름을 좀 붙여줘 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아이 A, 두 번째 아이 B, 세 번째 C, 네 번째 D, 다섯 번째 E 이래서 간단한 알파벳으로 이름을 붙여줘 봤어요. 그러면 A를 뽑을 경우 나머지 네 명이 짝이 돼서 대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본다면 A랑 B, A랑 C, A랑 D, A랑 E 해서 A가 들어가고 나머지 한 명을 결정하는 경우는 네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A는 그렇게 네 가지. 그러면 이제 B는 A랑은 이미 한번 대표가 돼 보았으니 A 빼고 B하고 C, B하고 D, B하고 E. 자, B 끝났네요. 그쵸? 이번에는 C, C하고 D, C하고 E가 돼서 대표가 되는 경우 두 가지네. 나머지는 D와 E겠지. 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은 몇 가지가 되지? 음, 여기 지금 첫 번째 경우에는 네 가지가 되겠지. 그쵸?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쵸? 두 번째 경우 B가 꼭 들어가는 경우는 A랑은 이미 끝났으니까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죠. 맞죠. 이렇게 10가지 경우가 생겼네요. 그쵸? 10가지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5명이 둘이 대표를 맡는 경우는 10가지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합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번잡스러워서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건 뭘까? 자, 한번 볼까요? 어,
뭔가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쭉쭉쭉쭉 선을 쭉 연결해 놨죠? 이거는, 아, 첫 번째 사람을 뽑는 방법이 A일 수도 있지만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대표를 뽑는 방법이 몇 가지다? 다섯 가지네. 이렇게 다섯 가지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A를 뽑았으면 A를 뺀 나머지 친구들이 두 번째 대표 뽑는 가짓수가 되겠죠. 그렇죠? A랑 B가 될 수도 있고 A랑 C가 될 수도 있고 A랑 D, A랑 E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 나오겠네. 그러면 B랑 짝을 맞춰서 대표가 되는 경우 B가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B를 뺀 나머지 A, C, D, E가 그중에 한 명이 B랑 대표가 될 수 있겠네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 아, 첫 번째 사람을 뽑는 경우는 다섯 가지인데, 한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하고 나면 두 번째 대표를 뽑는 경우는 첫 번째 뽑아놓은 그 친구 빼고 나머지 네 명이. 그래서 가지가 네 개가. 그쵸? 여기는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뻗어나갔고, 2단계에서는 가지가 다 네 개잖아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아, 대표를 뽑는 경우는 다 네 가지씩을 갖게 되네요. 그쵸? 그렇다면은 총 가지수는 5 곱하기 4가 될 거거든. 5 곱하기 4 하면 20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 이 안에서? A랑 B를 뽑나, B랑 A를 뽑나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맞아요. 똑같아요. B, A 뽑나, A, B 뽑나 똑같단 말이에요. A, C를 뽑나, C, A를 뽑나 똑같단 말이지. 똑같은 경우가 몇 번씩 생긴다. 두 번씩 생기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5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2로 짠 나눠버리면 분해서 10가지가 딱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곱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좀 전에는 합을 이용해서 했죠. 그죠? 5명이니까 4, 3, 2, 1 해서 합을 이용한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곱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어, 사람 수가 많거나 또 다양하게 뭔가 생각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합보다는 곱이 더 훨씬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를 기억을 해 놓읍시다. 알겠죠? 5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는 방법은 10가지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 봅시다. 이렇게 5명을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보여놨죠? A, B, C, D, E 각각 서게 하고 선을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이렇게 해봐도 됩니다. 도형을 이용해도 됩니다. 오각형 도형을 이용해서 5명인 그 꼭지점에 A, B, C, D 5명을 세워놓고 말이지. 자, A랑 짝을 이뤄서 대표가 될 아이들 A 빼고 나머지 몇 명? 4명이네. 그래서 라인이 지금 4개의 까만 라인이 A에서 출발했죠. 사람은 몇 명이야, 근데? 5명이지, 5명. 5명이 각각 몇 가지 경우를 갖게 돼? 4가지 경우를 갖게 돼. 그쵸? 나 말고 다른 친구들. 하고, 그치? 그럼 5명이 각각 4가지 경우를 갖게 돼요. 그리고 A랑 B가 대표가 되나 B랑 A랑 대표가 되나 똑같아. 그래서 선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어때요? 두 개가 중복돼 있는 게 보이죠? 선이 다 두 개씩 이렇게 중복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경우가 계속 두 가지씩이 생기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도형을 이용해서 또 이해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10가지가 됐네요. 5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는 10가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살짝 활용하는 문제가 또 나왔네요. 6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대표로 뽑는 경우도 똑같나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좀 전에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미 배우고 익힌 걸 이용해서 그 다음 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이렇게 라인을 쭉쭉 나뭇가지처럼 했던 그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볼까 하는데 나뭇가지처럼 쭉쭉 뽑아내면 나뭇가지 모양이 돼서
그런 모양을 수형도라고 합니다. 수형도. 나뭇가지 숫자, 모양 형자를 해서 수형도. 그림도자까지 써서 수형도라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학생을 뽑는 거. 6명 중에 첫 번째 학생을 뽑는 거 몇 가지가 나와? 쭉쭉 뽑겠어요? 6가지가 뽑겠지. 그죠? 6명 중에 한 명을 뽑을 거니까 6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 맞죠? 그죠? 두 번째 대표를 뽑는 거는 한 명을 이미 결정했으니 5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이제 앞서서 공부를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쉬워졌죠? 2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이 남았으니까 세 번째 대표를 뽑는 경우는 4가지 경우겠죠. 4명 중에 한 명 뽑겠죠.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120가지나 생겼어. 그런데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봐봐요. 아까 2명을 뽑았다 했을 때는 A하고 B를 뽑나, B하고 A를 뽑나 똑같아요. 그래서 2명이 줄 서는 방법이 2가지야. 그쵸? 어. 2명이 줄 서는 방법은 2가지라서 우리가 2로 나눈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몇 명을 뽑아요. 그쵸? 3명을 뽑아요. 3명이 순서가 상관이 없어. 무조건 대표야. 그쵸?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3명? 3명. 만약에 A, B, C를 뽑았다고 해볼까? 그러면 A, B, C를 뽑았어요. 그러면 A, B, C 3명을 뽑았는데 이 3명이 맨 앞에 A를 뽑거나 B를 뽑거나 C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올 친구는 A 뽑고 B 뽑고 그리고 C를 뽑을 수도 있지만 A 뽑고 B, C 뽑고 B를 뽑을 수도 있죠. 또 처음에 B를 뽑았어. 그리고 A를 뽑고 그 다음에 C를 뽑았어. 처음에 B를 뽑았는데 그 다음에 C를 뽑고 A를 뽑았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마지막 C 뽑고 A 뽑고 B를 뽑을 경우도 있지만 C 뽑고 B 뽑고 A 뽑을 경우도 있겠지. 3명이서 이렇게 줄 서는 방법이 그렇죠? 줄 서는 방법이 몇 가지가 돼. 가지를 한번 봐봐요. 우리 아까도 가지를 봤지. 가지를 봐봐. 첫 번째 가지, 3가지. 3명 중에 한 명이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는 다 2가지씩이 뻗어나갔지. 2배가 됐다는 뜻이고 마지막에는 한 명이 그냥 줄을 서면 돼요. 그렇죠? 한 가지씩만 나왔지. 그래서 3명이 줄 서는 방법은 뭐가 되냐면 3명 중에 한 명이 제일 앞에. 한 명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2명 중에 한 명, 마지막에 한 명. 3명이 줄 서는 방법이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2명이 줄 서는 방법은 첫 번째 아이가 맨 앞에 서는 방법이 2가지고 마지막에는 한 명이 그냥 서면 되니까 2가지 이렇게. 그래서 2명이 줄 서는 방법은 2 곱하기 1, 3명이 줄 서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렇다면 4명이 줄 서는 방법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네. 그렇죠? 우리는 한 가지를 알면 그 나머지를 이렇게 되겠구나 패턴을 찾아서 그 나머지 것도 예측할 수가 있게 되었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3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3명을 뽑았어. A, B, C처럼 3명을 뽑았어. 근데 그 3명이 서로 순서를 다르게 해도 똑같은 경우니까 이거를 3명이 줄 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지. 그렇죠? 똑같은 3명이 줄 서는 방법이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또 쉽게 해결할 수 있어. 3, 2, 6이죠. 6하고 약분해서 없애요. 나눠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은 건 뭐예요? 20까지. 6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방법은 몇 가지? 그래서 20까지. 알겠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2명이 줄 서는 방법은 2 곱하기 1, 3명이 줄 서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4명이 줄 서는 방법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재밌죠? 이런 패턴을 찾는 거, 패턴을 잘 발견하면 수학이 아주 재밌어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이번엔 5명 중에 3명 뽑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아주 잘할 수 있죠.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표를 뽑아요. 가지수, 그렇죠? 몇 가지? 5명 중에 한 명 뽑는 건 5가지 경우, 한 명이 결정되면 4가지 경우, 그다음에 또 2명이 결정됐으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대표는 3가지 경우가 생길 거야. 그런데 3명을 뽑았어. 3명이 A, B, C, B, C, D 이렇게 3명이 뽑혔는데 그 3명이 서로 줄을 바꿔서 서도 순서를 바꿔서도 다 똑같아. 그쵸? 그럼 몇 가지 경우나 생겨? 그게 3명이 줄 서는 방법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생겨. 6가지가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약분하겠지? 3하고 3 약분해.
간단하게 2하고 4 약분에 간단하게 10까지네요. 그쵸?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곱을 이용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도 이거 잘 기억했다가 이걸 써보면 좋겠어요. 직접 그려보고 직접 만들어 보면 더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자, 그러면 8번 문제 봐요. 이번에는 오각형의 네각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수를 가르고 모으고 하면서 계산을 좀 쉽게 해보기도 하고 그 수의 성질을 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도형 가르기를 한번 해볼까요? 도형 가르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다각형을 쭉 선생님이 그려놨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이렇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분해를 하겠느냐면 삼각형은 분해하기가 어려워. 꼭지점이 딱 세 개거든. 그래서 삼각형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단위처럼 써가지고 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잘 봐봐요.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은 하나지. 삼각형이 하나예요. 그렇죠? 삼각형 하나예요. 우리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라는 걸 앞서서 이미 공부했으니까 180도. 자, 삼각형이 기준이야.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 이용해서 그 다음 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번에 사각형이야. 이 사각형 좀 봐봐요. 선생님이 지금 선을 싹 그었더니 대각선을 그었더니 이 안에 삼각형 몇 개가 보이나요? 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죠? 두 개가. 삼각형 두 개 보이나요? 네, 두 개 보이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분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각형 안에 있는 삼각형이 몇 개 들었을까? 하나, 둘, 대각선 두 개를 착 그으니까 삼각형 세 개가 보여요? 보이죠? 오각형 안에는 삼각형이 몇 개 들었다? 세 개 들었다. 그쵸? 그럼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두 개 들었으니까 이건 180도가 몇 개 들어있는 거랑 같아. 두 개 들어있는 거랑 같이. 그러면 이건 360도라는 거네. 맞죠? 맞아요. 자, 오각형에는 180도 몇 개 들었어요? 세 개 들었죠? 삼각형 세 개 들었으니까 180이 세 개면 540도네. 맞지? 재밌죠? 우리 이거 분해를 하는데 지금 다각형을 분해하는데 삼각형으로 분해하고 있어. 삼각형이 그 안에 몇 개 들었나? 육각형도 궁금해. 해봐야지. 육각형 안에는 삼각형이 네 개 들었네. 그죠? 네 개 들었네. 그러면 칠각형도 그럴까요? 맞아. 칠각형도 그래. 하나, 둘, 셋, 넷, 대각선을 네 개 그었더니 삼각형 다섯 개가 보이나요? 보여요. 그쵸? 그러면 다각형을 정말 이렇게 삼각형으로 분해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삼각형이 몇 개 모여서 이 다각형을 이루었는지만 잘 보면 네각의 합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팔각형 한번 해볼까? 팔각형에 지금 대각선을 몇 개 그었어? 다섯 개 그었지. 바로 옆으로는 그을 수 없어. 왜? 바로 옆에 있는 꼭지점에는 대각선을 그을 수 없지. 자기 자신한테도 그을 수 없지. 바로 옆에도 그을 수 없어. 왜? 옆에 그으면 변이 되니까. 그쵸? 이렇게 그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팔각형에는 대각선이 여섯 개 생겼네. 삼각형이 여섯 개 생겼네. 그쵸? 대각선은 다섯 개 그어지고 삼각형에 삼각형이 여섯 개 등장했네. 그쵸? 그러면은 몇 각형인지 몰라도 네모각형이면은 그 안에 삼각형은 얼마큼 생기겠어요? 네모 빼기 이만큼 생기겠네요. 패턴이 보였죠? 찾았죠? 그러면은 이 육각형 볼까요? 이제 육각형은 그러면 180이 몇 개인 거야? 180이 4개. 그쵸? 그래서 720도인 거죠. 어때요, 이제? 패턴이 보였으니 너무 쉬워졌죠? 칠각형은 180이 5개, 900도인 거야. 그치? 팔각형에는 삼각형이 6개, 그럼 180이 6개. 그쵸? 그럼 얼마지? 1080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는데? 그치? 그러면은 네모각형의 안에 있는 네각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80에 네모 빼기 2를 하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수학 공식이 탄생했습니다. 그죠?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곱하기 네모 빼기 2, 그쵸? 네모각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쵸? 우리는 지금 오각형의 내각의 합을 하나 구해보려고 이 안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백각형도 이제 내각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쵸?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자, 오각형의 내각의 합. 그것만 보지 말고요. 이 안에서 패턴을 찾아봤더니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 공식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맞죠? 네. 재밌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는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넓이를 구하라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저 사각형을, 자, 우리 이런 거 지난번 2주차에서 9번 문제에서 또 해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기 있는 것처럼 예각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둔각삼각형의 높이를 표시를 해놨죠. 그렇죠? 어, 어떻게 했더라? 여기 하나를 밑변 지금 이 보라색을 밑변으로 놓으면 이 빨강색 라인 나머지 한 꼭지점과 이 밑변과 수직으로 만나는 그 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수선을 높이라고 한다. 그치? 밑변과 높이. 그쵸? 이 예각삼각형은 높이가 지금 삼각형 안에 그려졌고, 그 다음 직각삼각형은 높이가 어디? 어, 변 중에 수직으로 만나는 두 변 중에 하나는 밑변, 하나는 높이, 이렇게. 그쵸? 그런데 둔각삼각형인 경우가 어땠어요? 둔각삼각형인 경우가, 아, 나머지 한 꼭지점하고 밑변하고 수직으로 만나려면 삼각형의 바깥쪽에 높이가 생겼네. 그쵸? 그래서 연장선을 그어서 우리가 바깥쪽에 이렇게 높이를 표시했지. 그렇지. 둔각삼각형의 높이는 그 삼각형의 바깥쪽에 생긴다라는 거를 우리가 복습을 한번 했고 오늘 또 복습을 지금 하고 있으니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돼요? 보조선을 좀 그어봐야 되겠어. 삼각형 두 개로 나눠야겠어, 사각형을. 그쵸? 저 직각, 수직, 직각 표시가 그냥 나온 건 아니겠지.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겠지. 좋아요.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수직 표시가 바깥쪽에 돼 있으니 얘를 이용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얘를 밑변이라고 놓으면 여기가 높이가 되겠는데 맞죠? 14 곱하기 9 나누기 2 하면 삼각형 나오지. 또, 또 이쪽에 또 삼각형 있는데 이 8cm를 밑변이라고 보면 이 바깥쪽에 12cm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니까 높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을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어요. 어때요? 우리 앞에 8번 문제에서도, 앞에 문제에서도 삼각형을 단위로 해서 지금 도형을 분할을 해봤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쵸? 자, 1번 문제, 1번 삼각형의 1번 삼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반쪽 삼각형이니까요. 2번 삼각형은 14 곱하기 9 곱하기 반쪽. 그쵸? 그랬더니 큰 수를 먼저 나눌까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6, 8에 48. 좋아요. 여기서도 큰 수 14를 짝수니까 미리 나눌까요? 7, 9, 63. 됐어요. 그랬더니 111이 되었군요. 색칠한 저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두 개로 갈라서 구하면 짠!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미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 써야죠.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꾸 써봐야죠. 그렇죠? 재밌죠? 자, 이번엔 10번 문제예요. 원뿔이 나왔어요. 저 도형의 이름은, 저 입체 도형의 이름은 원뿔이죠? 그렇다면 이 제도형 부피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피. 기억나나요?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얼마큼? 음, 얘 3분의 1이었어. 그쵸?
우리 물을 담아가지고 원기둥 원기둥에다가 원뿔에 물을 가득 채워서 3번을 이렇게 딱 채웠더니 완전히 딱 똑같았던 거 기억나나요? 응.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집에 이런 교구가 있으면 해보면은 정말 좋죠. 눈에 보일 거예요. 깜짝 놀랄 건데. 어, 자, 그렇게 우리 한번 혹시 교구가 없더라도 얘를 기억해서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러면은 밑넓이가 원이네. 그럼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4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원주율을 3.14로 구하라고 했으니 약 3.14배 하고 높이를 곱했어요. 그럼 얘는 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치? 그것의 얼마큼? 3분의 1이요. 그쵸?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그쵸? 약분도 되고, 그죠? 그러면 16 곱하기 3.14, 16의 2배, 4, 4, 16의 2배 32. 곱셈은 자리 바꿔 계산해도 되니까 말이에요. 자리 바꿨습니다. 그리고 32의 3배 96 더하기 32의 3배를 먼저 하고 32 곱하기 14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14 곱하기 32는 소수점을 조금 이따 생각할게요. 자, 14의 2배 28, 14의 3배는 얼마? 42. 둘이 더했더니 4, 48인데 원래 얘가 0.14였거든. 그치? 그래서 소수점 아래 두 자리 4.48 이렇게.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인가요? 100.48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우리는 기둥의 부피, 이미 알고 있는 기둥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뿔의 부피도 찾아보았습니다. 자, 어, 이렇게 10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있었죠? 여러 명 중에서, 어, 어, 여러 명 중에서 2명 뽑기, 대표 3명 뽑기 해봤죠? 그 다음에 도형을 가르고 모아봤죠? 그래서 내각의 합도 구하고 또 넓이도 구하고 했네요. 그쵸? 또 기둥의 부피를 이용해서 뿔의 부피도 구해봤고. 네. 기억하세요. 네. 재미있는 수학 시간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